안녕하세요, 리바이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다 CR-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혼다 CR-V 뿐만 아니고 토요타 라브4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CR-V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올리고 토요타 라브4에 대해서는 추후에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대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혼다 CR-V는 2023년형으로 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준비된 프레임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면 혼다 CR-V의 2013년형 데이터입니다. 2013년형부터 혼다는 Advanced Compatibility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에이스바디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한글로 치면 개선된 호환성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측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전방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형태였다면, 이 에이스 바디의 경우에는 전방 충돌이 이 범퍼에서 들어오면서 각 부품으로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산이 돼서 차량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를 했다는 점이 이 에이스 바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혼다 CR-V의 데이터를 보고 떠올랐던 비슷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의 3세대 플랫폼입니다. 이 현대 3세대 플랫폼을 보시면 멀티 로드 패스 스트럭처라고 해서 전방에 들어온 이 충격이 이런 식으로 차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혼다 CR-V의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로드 패스 스트럭처를 구현한 게 2013년도였고, 현대가 이렇게 3세대 플랫폼의 멀티로드 패스 스트럭처를 구현한 것은 2019년도가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혼다가 6년은 더 빨랐죠. 다음으로 혼다 CR-V의 데이터는 2013년 이후로 2018년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2018년도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가장 익숙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CR-V의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는 이 혼다 CR-V 2018년형 데이터를 보고 떠올랐던 것은 왜 이렇게나 구멍이 많은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A필러, B필러가 이렇게 있고요. 루프 패널도 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B필러 측면, B필러 하단에 센터 사이드 실, 쿼터 패널 등등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기존 대비해서 구멍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물론 차체 강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경량화를 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타 차종들은 이렇게까지 구멍이 많았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혼다 CR-V의 2024년형인데 사실상 2024년형은 2022년형과 동일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세대 에이스 바디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이스 바디는 상호 연결된 구조적 요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충격 에너지를 차량 전체에 고루 분산시킵니다. 탑승자 공간에 전달하는 충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충돌 시 상대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까지도 분산시켜줍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 충돌 시 상대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까지도 분산시켜준다는 게 아직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 공식적으로 CR-V 2018년형 데이터를 가져온 것인데, 데이터는 이렇고요. 2018년형의 핫스탬핑, 고장력, 초고장력, 일반강의 적용 범위입니다. 알루미늄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인너 프레임 골격 구조 채택, 바디 전체에 골격 부재를 조립한 후 외판 패널을 용접하는 이너 프레임 구조를 채택, 주요 프레임의 결합 효율을 높여 견고한 바디 골격을 형성함으로써 보강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들의 보강제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멍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은 2018년식 CR-V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리어 댐퍼 부착부의 강성 향상입니다. 경쾌한 핸들링과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며 리어 댐퍼 부착부의 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통 고급차들의 경우에는 리어 댐핑 마운트 쪽에 알루미늄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알루미늄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인 프레임을 적용해서 강성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드라이빙 성능을 높여주는데 한몫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CR-V 하이브리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핫스탬핑과 초고장력 일반강들의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론트 보닛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2018년식과 2022년식의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차이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센터 사이드 실입니다. 기존의 센터 사이드 실은 파란색, 그러니까 590메가파스칼의 초고장력 강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780메가파스칼로 한 단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센터 터널입니다.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은 기존에는 780메가파스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핫스탬핑을 적용했죠. 그리고 리어 사이드 멤버, 이 좌우의 리어 사이드 멤버 또한 기존에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440메가파스칼의 초고장력도 아니었는데 이 부분의 재질이 핫스탬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단계로 치면은 5단계가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후방 충돌의 안전성을 강화한 부분이 돋보이고요. 다만 의아한 부분은 2열 시트 크로스 멤버가 기존에는 파란색에 590메가파스칼이었는데 다음 세대에는 일반광 색깔로 다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필러 또한 기존에는 초록색에 780메가파스칼이었는데 이 부분이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프론트 사이드 인너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데이터상에서 안쪽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반광으로 등급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차체 하부입니다. 차체 하부는 이 아래쪽을 보시면 핫스탬핑이 리어 사이드 멤버에서 보이는데 이 하체는 그래도 기존에 핫스탬핑을 사용을 했네요. 다만 위쪽은 440메가파스칼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위나 아래나 둘 다 핫스탬핑으로 바뀐 게 2022년식인 거고요. 다만 이쪽 사이드 멤버가 기존에는 여기 이 부분이 주황색이었습니다. 980메가파스칼이 있었는데 2022년식으로 오면서 이 부분은 일반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도 대부분의 부품들이 기존에는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하는 등 색상을 다양하게 등급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다른 부품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광으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혼다 CR-V의 2013년 데이터 그리고 2018년, 2022년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